시작할게요. 2019 4월 6일 시행했던 국가적 국어 기출문제 해설할게요. 여러분 봅시다. 정책 네트워크인데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다. 맞는 말이죠. 일단 무조건 이거죠. 네트워크 문제는 액터가 있다는 점이고 액터의 관계를 연구하는 점이고 또 뭐예요? 그 관계가 바로 역동성이 있다는 점일 거예요. 됐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액터에는 아주 많은 참여자가 존재할 겁니다. 됐고. 근데 정책 공동체에 비해서 이슈 네트워크는 제한된 행위자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며 경계의 개방성이 낮은 특성이 있다란 말 나와요? 이건 아니죠. 네트워크 모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죠?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플러스 이 뭐가 있죠? 커뮤니티가 있는데 우리 많이 봤던 질문 같아요. 로즈 교수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로즈가 말하기를 이럴 때를 뭐라고 하죠? 다원주의 배경의 아이디어고 이럴 때 뭐라고 했죠? 예, 조합주의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참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개방적이죠. 그래서 전문가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면 여기는 주로 누구만 참여하죠? 전문가만 참여하니까 제한적이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틀렸죠 지금. 개방성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성이 높은 게 뭐라고요? 이슈 네트워크일 겁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해클로. 해클로가 어딨죠? 여기 있는 분이죠. 해클로라 말하는데 이분이 하위적 모형을 비판 검토하면서 그래서 뭐죠? 미국에서 원래 뭐였죠? 하위 정부 모형으로 네트워크를 설명하다가 이게 한계가 있어서 이로 전환하게 되죠. 근데 영국은 어떻죠? 영국은? 네. 정당과 의회제도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가 한계에 엎닥쳐서 이게 나오게 되죠. 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얘는 이제 네트워크 모형은 아니고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네트워크 모형 속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좀 안정성이 강한 건 누구예요? 이거죠. 얘는 안정성이 좀 약하고 얘도 약하죠. 근데 얘가 가장 약하죠. 근데 얘는 좀 비교적 그래도 안정적이고 얘는 아주 안정적이죠. 됐죠? 그렇지만 모두 역동성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됐고. 하위정부는 선출직 의원, 정부 관료. 내가 지금 안 했구나. 3번 안 했네. 해클로는 하위정부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슈를 중심으로 유동적이며 개방적 참여들 간의 상호적인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맞죠? 틀렸다 하더라도 2번, 3번쯤에 문제를 찍었어야 되겠죠. 그죠? 상반된 내용이니까. 4번, 하위적 모형은 선출직 의원과 정부 관료와 그리고 집단 역할에 초점을 맞춥니까? 네, 특히나 이 선출직 의원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국회 바로 소위원을 말하겠죠. 됐습니다. 그것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맞췄어야 할 문제 같아요. 이거 2번. 책임형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인데 틀린 거. 책임형기관은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물론 행정상 자율성도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성과에 따라서 책임지게 하는 거죠. 맞죠? 소속 책임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 한도는 총령으로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리고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부령, 총령일 수도 있고 부령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총령 또는 부령인데 앞조건 100% 뭐라고요? 대통령입니다. 내가 해설해 보시면 깔아놨죠. 우측 페이지 보시면 정원관리 다 있죠. 정원관리. 정원관리 찾았어요? 밑줄 그어놨는데 내가 총 정원은 무엇으로? 대통령령으로. 종류별, 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뭘로? 총령 또는 부령.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틀린 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로 했어야 될 겁니다. 앞쪽을.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다시 보시고요. 3번. 소속 책임형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누가 실시한다? 기관장. 이 기관장이 누구예요? 중앙정 기관장이에요? 책임형 기관장이에요? 책임형 기관장이겠죠. 여러분 인사권자는 누구예요? 인사권자는 중앙정 기관장이지만 시험 실시는 누가 한다고요? 책임운영 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됐죠? 4번. 기관장 근무 기간은 5년 범위고 중앙정 기관장이 정하고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4번은 사실 조금 그래요. 왜? 사실 중앙 측면 기관장이라면 뭐라고 썼어야 돼요? 중앙 측면 기관장의 임기는 몇 년? 2년이죠. 1차에서 2년을 할 수 있고요. 물론 그게 누구죠?
수컷 청장이지만 됐죠. 그래서 사실 앞쪽에 4번은 좀 뭘 썼으면 좋았을까? 소속 측면기관의 기관장 근무 기간은 5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조금 짜증은 나지만 그러나 이걸 오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약간 오류가 보였지만 왜? 4번에 보시면 5년 범위 안에서 누가 정해주고? 소속 중앙연기관장이 정해주고 말의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소속 측면기관을 말하는 걸로 유추할 수 있어 사실. 그래서 이건 틀었다고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 사실상. 그래서 좀 문제 좀 오류일 수는 있지만 근데 써놨죠 거기. 약간은 좀 명확하진 않지만 써있잖아요. 4번 해설 보시면 명확성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인다 이렇게 써놨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오류라고 보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이건 아마 정답이 뭐 2번과 4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2번일 거예요 이거는요. 됐습니까? 4번은 뭐 이건 유추할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답은 2번이고요. 맞췄을 거라 믿습니다 이것도. 1번 맞았죠? 2번 맞았죠? 그런 게 없네 그럼. 3번 봅시다. 3번 지문은 우리 수업 시간도 많이 얘기했고 실제 우리 문풀에서도 이거 봤던 거 기억나요. 이게 아마 1월달 문풀인가 언제 봤었어 이거. 1월인가 2월인가 언제 봤던 지문이에요 이거. 기억나세요? 나다 치고요. 주민 참여입니다. 지자체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표를 붙일 수 있다. 누가? 장이. 아 이거 3월에도 본 것 같은데 그러면? 3월에도 봤었죠 이거. 이거 찍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때는 뭐가 이상했죠? 이 장에 딴 게 들어갔었죠 그때는. 됐습니다. 두 번째,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자체와 그 장애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주민 감사 청구 제도일 겁니다. 3번, 주민은 장을 소환할 권리는 갖지만 비례대표 지방의 의원은 소환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건 뭐 지난주 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럼 4번이 한 얘기인데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세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례정 개폐 청구제도 뭐예요? 제외 상황이죠. 해설에 보시면 다음 각 호는 제외한다 돼 있습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됐죠? 정리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내가 이런 잘 안 하는데 여기 써놨죠 내가 내 책 뭐 몇 페이지 이렇게 써놨죠. 여기는 뭐라고 안 하는데 저기 제가 가는 대구 학원에서 적중했다는 거 보여주러 가라 하더라고요. 뭘 적중이 나발이고 무슨 뭘 개뿔 적중이에요. 그래서 보도록 하길래 내가 그냥 보여줬어요 내가. 됐습니다. 뭐 그러면 좀 더 듣는다는 건데 뭘 듣기는 뭘. 됐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데.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이래야지만 성적이 올라가요 사실 보면.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황 볼게요. 낙가마라 스모드의 결정자 집행자 관계 유형 중 다음 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1월, 2월, 3월, 4월 동안 계속 보고 있는 지문인 것 같아요. 됐죠? 봅시다. 집행자, 주가 누구예요? 집행자는 공식 결정자로 하여금 자신이 결정한 목표를 받아들여도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다? 내 책에는 설득, 강제라는 표현보다 뭐라 할까? 종용이란 말이야. 종용. 누가? 집행자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결정자가 이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한다는 말 나올 거예요. 내 책에는. S를 다뤄놨는데. 그럼 뭐겠어요? 완전히 공이 누구 넘어갔어요? 공이. 집행자 넘어갔다면 그냥 찍어야 돼요. 뭐? 관료 기업가형이에요. 딱. 두 번째.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결정자와 협상한다. 네, 솔직히 말씀드렸죠? 협상 나왔다고 해서 덥석 뭐 물면 안 돼요? 협상 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실 고전 기술자원을 제외하고는 협상한 집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사실상. 됐습니까? 아무튼 동그라미 두 개를 가지고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관료 기업가형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거기 FBI 국장 등을 수행했던 후보 국장 이 사람 모르겠고요. 그죠? 몰라도 이제 알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답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됐죠? 다 맞춰줄 거라 믿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5번인데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봅시다. 국가공법은 제1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건 국가공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헌법입니다. 헌법. 제 책에 보시면 헌법이 딱 써 있어요. 내가 해놨죠 거기다 해설에다가. 헌법 제 몇 조 내용이다? 7조 내용이다. 메스탱저가 몇 페이지? 479페이지 딱 써놨어 내가. 내 책이 엄청 좋은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아요. 다른 선생님들이 내가 다른 선생님 내가 이거 해설한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국가공무법에는 공익이익을 추구하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말 써있더라고. 개소리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헌법에 나온 규정이에요. 이거는. 자, 찾아보세요. 479페이지 해놨으니까. 거기 써있죠. 헌법 써있죠. 거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뭐예요? 책임을 진다 써있으면 안 써있습니까? 써있죠. 이건 479페이지. 479 써있어요. 거기 헌법. 맨 위에, 맨 위쪽에. 이건 헌법 규정이지 국가공법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2번. 공무원 헌장은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가치로 공익을 명시하고 있다. 나옵니까? 그 밑에 해설 보실래요? 하나가 몇 개 있어요? 하나가? 4개 보이는데 첫 번째 하나 보세요. 공익을 뭐하고? 우선시하고 나옵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했던 것 같아요. 공익, 또 공정, 밑에 창의 전문, 그 밑에 다양성, 또 민주행정, 그다음 규범, 또 건전한 상식. 됐어요? 아, 이 다양성 나오니까 제가 좀 전에 문제풀이 하고 했잖아요. 아까 시민헌장은 정답이 뭐였죠? 아까? 다양성이 시민헌장에 있어 없어요? 없죠. 여기는 다양성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또 이거 갖고 또 틀리겠네 그러니까. 시민헌장에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안 나오지만 공무원 헌장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다양성이 나온다. 이 말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올라가 보세요. 2번 정답이겠죠? 3번. MPS는 공익을, 신공공서비스론이죠. 공익을 행정의 목적이 아닌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니죠. 공익이 목적이죠. 뭐가 아니라? 스티어링이 아니라. 이건 아까도 봤던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전에도. 한 15분 전에. 4번째. 공익에서 실질설에서는 공익을 사익 간의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이건 과정설이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이거 맞췄을 거라 믿는데. 맞았어요? 맞았을 거예요. 들었어요? 그럼 짜증나고요. 6번. 이게 문제 오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마 인사춘처가 우기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정답은 뭐로 잡아놨죠, 거기? 3번 잡아놨는데 이건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인사춘처가 3번이라고 가다반을 공개했기 때문에 3번을 잡아놓은 거지. 내가 보기엔 이건 아마 우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시점 들어가면 분명히 뭐예요? 이건 정답 없음으로 해서 모두 맞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다음 중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말로는? 우리는 정부 부처 형태의 공기업이란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정부 기업이란 말을 쓰죠. 정부 기업. 한국철도공사는 뭐예요? 코레일은? 준시장 공기업이니까 정부 기업 아니죠? 제끼고. 한국 소비자원은 뭐예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고요. 한국연구재단은 뭐예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에요. 이거 왜 우리 큰 박스도 안 써놨어. 큰 박스도 안 써놓고 그 옆에 써놨어 내가. 페이지 찾아보실래요? 거기? 페이지 찾아보실래요? 거기 써놨는데 페이지 51P라고 돼 있네. 메시지 정확 51P. 아예 큰 박스에 써놓지도 않았어요. 써놨는데 아예 2개만 뽑아놨어요 내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2개 써놨는데 보이세요? 2개 써놓은 거 보이세요? 한국 소비자원과 뭐가 있어요 거기? 연구재단 2개만 써놓지 않았어요? 51P? 51P 보시면 딱 2개 나오는데 한국 소비자원과 한국 연구재단 나옵니까? 뭐야 안 보여요? 51P 51P 아니면 어디야? 박스 시작하기 직전인데? 넘어가 이렇게 박스가 왜 이래? 여기는 50페이지 아니면 51페이지 2개 딱 써있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이 책이 죽이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책이에요. 근데 죽이면 뭐예요? 뭐 외워야 되니까. 한국 소비자원과 이른바 한국 연구재단이 뭐라고요? 위탁집행 준정부기관이라고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누가 내 책을 따라옵니까? 됐습니다. 내 책을 따라올 책은 없습니다. 진짜. 국내 출판된 책 중에 내 책을 따라올 책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못 외운다는 게 그 문제라 그렇지 뭐 책에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국립중앙국장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요? 책임형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책임형 기관이 정부 조직 형태와 정부 기업 형태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재정 수입의 전부나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정부 기업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국립중앙국장이 처음 생길 때는 이게 뭐였다고요? 이게 정부 기업 맞았는데 아마 내 기억으로는 2008년도 같아요. 그때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 정부 기업은 뭐여야 된다고요? 특별하게 써야 돼요. 기업 특별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일반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국립중앙국장은 사실상 정부 기업을 볼 수는 없어요. 이제는. 따라서 정부 기업을 몰았는데 국립중앙국장이 책임있는 기업은 맞는데 이걸 정부 기업으로 볼 수 없으니까 문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문제는 뭘 찍었든 간에 뭐예요? 모두 맞게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도요. 다 틀린 문제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정부기업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또 의심하실까봐 그 밑에 근거 규정을 써놨어 내가 철저하지 않습니까? 책임기관 제22조 3 제2항에 보시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시행령인데 일반 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히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 나옵니까? 박스가 지금 길게 돼 있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의심하실까봐 해놓은 거예요. 왼쪽에 일반 회계 나오죠? 오른쪽 특별하게 나옵니까? 그 오른쪽 것들이 뭐라고요? 정부 기업이고 왼쪽 것들은 뭐라고요? 정부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반 회계니까. 그래서 쭉 따라다 보시면 뭐 나와요 거기? 8번에 국립중앙청이 나옵니까? 국립중앙청? 따라서 국립중앙청이 뭐라고요? 일반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라고요? 정부 기업으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정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러나 이 문제를 좀 잘 냈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책임형 기관으로 물어봤더라면 깔끔했어요. 몇 번? 그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책임형 기관에 따라 맞출 수 있었을까? 예,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맞았어요. 아시겠죠? 왜? 문제 틀렸으니까 맞았어요. 어부질이죠, 어부질이. 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마 인사수치가 우길 수 없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이건 이론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법적으로 딱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우길 수 없을 거예요. 정답 몇 번? 정답 없습니다. 고치세요, 거기다. 정답 몇 번 했다고요? 답은 3번을 했는데 내가 말한 3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인석신처가 말한 가다반입니다. 이거는.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죠. 국가적 20문제 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아마 내신 분께서 조금 노인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문제 책임형 기관 2번 문제 있지 않습니까? 2번 문제도 좀 느낌이 좀 그래요. 왠지 이건 좀 젊은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의 약간 노인네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배웠던 내용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뀐 지 10년 넘었는데 그걸 인식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아직도 얘기했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뭐예요? 위탁집행은 준정기관이고요. 국립자연관리소는 뭐라고요? 책임형 기관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뭐 보면 될 것 같고 뭐 다른 건 뭐 별로 관심 없고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7번 봅시다. 앨리슨 모형. 이거 틀린 거 화납니다. 옳은 것. 함적 행위적 모형에서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를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가 단일적 결정자임을 부정한다. 뭔 소리입니까? 이러면 뭐예요? 국가가 단일적 결정자임을 강조하는 거죠. 왜? 이거 한두 번 그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이거는 뭐 미친 단일적 유기체 반독립 하부구조. 이건 뭐예요? 독립 개인 행위자. 이건 뭐 여러 번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단일적 결정자임을 인정하는 거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일 위치로 보는 거니까. 틀렸고 2번. 조직과적 모형에서 조직은 불확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SOP나 레포토리에 의존하는 거죠. 왜? 회사 모형이나 사이트 매팅 모형도 마찬가지니까. 틀렸고. 관련치 모형은 여러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수의 행위자이며 목표는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됐죠? 그죠? 목표 공유가 아주 높죠? 낮죠? 매우 낮죠? 여기 뭐죠? 단일 유기체, 반독립 하부구조. 여기 뭐예요? 독립적 개인 행위자니까. 저는 몇 번이죠? 3번만 맞아요. 맞을 겁니다. 4번. 외교 안보 문제 분석에 있어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조직과적 모형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쿠바 미사일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거고, 그때 뭐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함정 행위자 모형과 조직과적 모형과 거래조치 모형을 분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두 가지 더 뭐 했다고요? 분석을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이 말도 틀린 말이죠. 저는 몇 번인지 맞는 것은 3번이에요. 되게 편안해요, 사실 문제가. 됐죠? 내 생각으로는 그런데 좀 5번을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5번 틀린 사람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려나?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으면 다행이고요. 8번은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옳은 것만 고르면 파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자율성을 더욱더 보장해준다? 여러분, 네거티브 규제가 피규제 대상들의 자율성을 더욱더 높여주는 겁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금지니까 허용이란 말은 뭐예요? 훨씬 자율성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법 틀렸죠? 환경규제와 산업재해규제는 사회규제입니까? 맞고, 아하,
공동규제 기억나세요? 이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이 규제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실 거라 믿습니다. 맞고 1번 수단 규제는 기술이나 행위를 사연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맞죠? 했었어요. 이것도 엄청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난다고 했었죠. 이거 무조건 난다고 했었잖아요. 니은, 디귿, 리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원표가 기본법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체 장은 정부 원표가 시행 계획에 기초하여 자체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책 보면 나올 거예요. 매년 수립합니다. 총리는 2 이상의 중앙정 기관 관련 시책, 주요 현안 시책, 혁신 관리 및 대통령이 정하는 대상 부분에 대하여 특정 평가를 실시하고 총리가 뭐 하죠? 특정 평가, 또 재평가, 총리죠 그거? 됐죠? 다시 자체 평가 누가 해요? 자체장이 하고 중앙정기관 자체 평가 누가 해요? 저는 기관장이 하고 합동평가 누가 하죠? 위임 사무에 대한 행안부 장관과 중앙정 기관장이 합동으로 하죠. 아실 거 믿고요. 그리고 공개해야 된다. 맞고요. 중앙정 기관 또는 지자체의 수속 기관이 행하는 정책은 정부 원표가 대상에 포함된다. 맞고 하나 더. 여러분 공공기관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4번 위원장 1인과 14인 이내? 위원장 2인에 15인이죠. 15인을 몰랐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위원장 2명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앙과 지방이 다툼이 있을 때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구성되는데 어느 속이죠? 총리 속이고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그런데 지방과 지방끼리 싸울 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수가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행정위 조정위원회는 몇 명? 13명. 또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 중앙이든 지방이든 11명. 이거 한 말했던 기억나는데 난 다음번 이거 같아요. 이거 이제 막 갖고 이제 재미없고. 정답 몇 번? 4번이죠. 맞췄죠 이거? 10번은 책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말로 했던 얘기 같아요. 이거는요. 말로 한 얘기도 내고 있네요. 옳은 것. 이승만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읍면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알아야 면장은 이런 말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어렴풋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그때 만들어진 말이라고요. 그 이승만 정권 때 면장 선거 했다 안 했다? 했다니까. 그래서 뭐 외할아버지 중에 누가 면장했던 사람 뭐 있을 거라고 내가 했던 기억나는데 맞아요? 전혀 안 나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박정희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는 지방선거가 시되지 않았다? 1991년도 노태우 정부가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장선거는 안 했어요. 장은 그러니까 민선, 관선이면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YS 때 드디어 뭐예요? 지자체 장 선거가 드디어 1995년에 실시가 됩니다. 됐죠? 3번 틀렸죠? DJ가 아니라 뭐라고요? YS입니다. 그래서 YS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기억납니다. YS 업적이 있어요, YS가. 근데 YS가 좀 인기가 좀 아주 안 좋죠. 근데 사실 업적이 좀 있습니다. 본격적 지방자치를 실시를 알렸던 정권이 YS입니다. 1995년도였고요. 4번.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가 기초지방의원까지 확대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현재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건 여러분 해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정당 공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근데 풀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표시하세요. 틀린 거 표시하시고. 그럼 하나 틀렸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 괜찮고요. 2개 틀렸어요, 지금까지? 하나? 하나 정도? 2개 정도? 다음 인간관. 이건 해설 안 해도 되겠죠? 정답은 1번. 한미경제인. 됐죠? 이건 누구 거죠, 이거는? 에드가 셰인 거죠. 11번 정답 1번입니다. 해설 안 할게요. 12번. 아하. 이거만 한두 번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화, 관대화를 시정하게 한 방법이 뭐예요? 강제 배분법이죠. 정답은 4번이죠. 해설 없어도 되겠죠? 13번. 괜찮은 문제 나왔네요. 다음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세금으로 사업을 하면 내가 그 돈을 온전히 낸다는 느낌이 있을까 없을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에 대한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필연적이죠.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뭐예요? 비용과 수익이 뭐 되니까? 절연되는 경향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수익자 부담금은 이게 뭐죠? 유저 차지, 응익주의는 시장 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 서비스의 추적 수준을 지향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깔끔한데요. 그러니까 응익주의를 써야지만 뭐 된다고요? 자원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겠죠. 그럼 1번은 뭐예요? 응능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고 응익을 쓰면 2번처럼 효율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 나오네요. 국공채는 SOC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서 편익을 얻게 될 경우 후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을 훼손시킨다? 세대 간 형평, 지역 간 형평을 확보하는 거죠. 아마 그거 뭘까? 무슨 형평일까? 수평 형평일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풀이할 때 풀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업이 환경 보존 사업이나 복지 사업이라면 그때는 수직 형평이겠지만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4번. 조세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들은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몇 번? 3번이죠. 14번 위원회입니다. 틀린 거. 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와 분산. 맞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건 찍으면 안 되는 지문이죠. 100% 맞았고. 두 번째, 복수인으로 구성된 합의형.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 찍은 사람 안 되겠죠? 세 번째, 국민권익위는 자문이다. 에헤이, 행정입니다. 소청위는 행정에 속한다. 너무 정확한 말이잖아요.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맞았을 거라 믿고요. 15번, 이것도 맞았을 거예요. 옳지 않은 것. 특성에 대한 비판은 지도자의 자질이 집단의 특성, 목표, 성에 따라 완전히 달할 수 있고 동일한 자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갖춰야 할 보편 자질은 없다는 것이다. 항상 자질과 특성만 연구하는데 사실 어때요? 상황에 따라 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보편 자질은 있다 없다? 보편 자질은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럼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행태 이론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춘 속성보다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마 그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업지향과 뭐가 있을까? 인간지향이 있겠죠. 세 번째, 상황에서는 리더십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해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뭐에 따른? 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행태죠. 맞죠? 번스의 리더십 이론에서 거리 리더십은 카리스마 리더십을 기반으로 함으로 변형 리더십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카리스마. 됐죠? 카리스마 리더십은 뭐죠? 변형 리더십의 핵심이죠. 난관을 극복하는 리더십이니까 이거 틀릴 수가 없어요. 몇 번? 정답? 4번입니다. 틀릴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두 개란 말이에요? 네, 좋아요. 그럼 두 개? 좋은데 두 개면 괜찮아요. 지금까지. 문제 없어요. 하나, 두 개. 16번. 틀릴 수 없어요, 이거는. 16번 옳지 않은 거. 매슬로우에는 충족 욕구는 동기부 역할이 약화되고 충족된 욕구는 그 다음 단계 욕구가 새로운 동기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맞죠? 한 번 충족이 되면 그 욕구는 약해지니까. 두 번째, 엘더프는 매슬로우를 수정해서 욕구 5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로? 3단계로. 너무 쉽고요. 허스버그는 불만 요인을 없앤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건 아까도 했네요. 아까도. 이건 한두 번 것도 아니고. 브롬의 기대론에서 수단성은 특정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기억나시죠? 이것도 뭐 매번 했던 것 같은데. 노력을 하면 뭐가 되고? 업적. 예, 성과 좋아요. 성과 좋아요. 성과가 나오고. 업적이 나오면 보상이 나올 거고. 보상이 나오면 뭐가 나올 거고? 만족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기대성. 수단성. 얘가 뭐예요? 유의성인데 지금 지문이 뭐예요?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 유의성이겠죠. 이게 보상을 말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선호 강도니까 뭐예요? 유의성이죠. 다시 말하면 매력의 정도, 선호 강도가 유의성입니다. 뭐가 아니라? 수단성이 아니라. 됐죠? 아마 특정한 결과라는 표현이 보상했던 것 같아요. 업적에 대한 보상이 특정 결과를 말한 것 같아요. 정답 몇 번? 4번이죠. 됐죠? 17번. 우리 이거 아침 특강 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됐죠? 그리고 우리 문제풀이 교재에서 봤었고요. 아침 특강 고대로 따온 거예요, 내가. 풀었겠죠, 이거? 네. 옳지 않은 거.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 방식과 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죠? 시간 선택적 근무. 조심하실 게 제가 써놨는데 우측 페이지 참고 써 있죠. 시간 선택제하고 이거 하고 다시 왼쪽 페이지 뭐 있죠? 맨 밑에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선택 근무 시간제는 다르죠. 선택 근무 시간제하고 그 시간 선택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시간 선택제는 보세요. 지문 통상적인 전일제 근무 시간보다 길거나 짧은 시간을 근무한다. 이건 시간 선택제 근무예요? 아니면 선택적 근무 시간제예요? 선택적 근무 시간제예요. 그 이번에 시간 선택제는 뭐예요? 길거나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주 40시간보다 뭐예요? 짧게 근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었죠 이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20시간에다가 20시간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40시간보다 긴 시간 짧은 시간? 짧은 시간 20시간을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하는 거죠. 됐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에요. 시간 선택제 근무가 아니라 뭘로 바꿨으면 좋았다고요? 선택적 근무 시간제로 했더라면 좋았던 질문이에요. 이건 했기 때문에 아마 될 것 같아요. 적중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닐라나? 2번입니다. 그래도 하루에 하나? 아니야. 1년에 한 번씩 맞춰 내가. 뭐 다 맞췄지만. 작년에는 뭐 맞췄으면 그건 했었잖아. 그거 뭐 김영란법 그거 맞췄죠. 이제 뭐 소고기 뭐 이런 거. 됐죠? 세 번째. 탄력 근무제는 격일제, 아니, 전일제 근무 시간을 지키되 근무 시간, 근무 일수를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맞죠? 이거 아실 거예요. 뭐 특정일과 특정주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거죠. 됐고. 원격 근무제는 직장 이외의 장소죠. 그게 만약 집이란 뭐예요? 재택근무제가 되어 있고요. 이 원격 근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스마트 워크라고 말해요. 스마트 워크. 스마트 워크란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2번일 거예요. 18번. 이거 알 거예요. 그죠?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수입단을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자신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귀담아 듣는 방법. 이거 뭐겠어요? 바로 감성 훈련이죠. 됐습니까? 정답은 3번. 19번. 틀릴 수가 없죠. 지출을 통제하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회계 책임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100% LIBS 아닙니까? 2번. 맥나마라 장관이 국방부에 최초 도입하였다? 국방부? BPS. 거리청소, 노면보수 등 같은 활동단위? PBS. 눈적 관리를 위하여 참여를 촉진하는 점에서 MBO와 비슷하다? 아, MBO 찍으려고 했는데 MBO가 나오네 뒤에. 그럼 뭐겠어요? GB. GB도 뭐 했을까? 참여가 들어가요. 참여가. 상향, 하향? 상향. 그리고 이 GB가 참여가 있다는 것을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언젠가 풀었어요. 2월인가 3월인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풀었어요. 정답 몇 번? 1번이고요. 20번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의 재배정은 부처의 장이 실무부서에게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돈을 주는 게 아니죠. 권한만 주는 거죠. 전용을 위해서 미리 국회 승인을 받는다? 에이, 이용이겠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아, 예비비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추정을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죠. 이건 많이 봤던 것 같고요. 사고율은 다음 연도로 2월 된 경비를 말한다. 이때는 국회의결 받는가 안 받는가? 안 받아도 되겠죠. 아마 명시로는 받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다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2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2개? 2개나 하나 정도? 이 정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사실. 그렇게. 됐죠. 난 그래서 합니다. 그렇게 뭐 망가질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 정도였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정도 마치겠고요. 다음 주 또 한 번 더 합시다. 계속 이어서. 예.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